자, 오늘도 인사 한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아프리카로 시청해주신 형님들은 그 즐겨찾기나 추천 같은 거 한 번씩 눌러주시고 추천 꾹꾹 눌러주시면 이따가 오늘의 고배당 또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승률이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생방송 찾아보시는 분들한테 오늘 이러이러한 경기들은 고배당 가볼만 하다 이런 것도 찔러봐 드리도록 하고, 이따가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는 어제 이제 밀린 경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선발상으로는 그대로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랑은 일단은 좀 비슷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디트로이트가 원래 어제 경기대로라면 우한 상대로 홈 밤 경기 때는 꽤 치는데 우한 상대로 홈에서 낮 경기 때는 빠따가 그렇게 부르붐치는 못합니다. 디트로이트 입장에서는 밤 경기에서 낮 경기로 바뀐 게 약간은 아쉬울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그냥 그런 생각이에요. 타릭 스쿠바를 올 시즌에 가장 눈에 띄는 선발 중에 한 명이고 직전 경기를 조금 아쉽긴 했지만은 나는 근데 그 경기 하나가 좀 문제였다고 보고 다음 경기부터는 또 잘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냥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지금 뭐 피츠버그 빠따가 오락가락 하긴 하지만 분위기가 아주 좋은 편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디트로이트는 직전 경기를 토론토한테 14대 11 막바지 때 또 이제 많은 득점도 해내면서 승리까지 거뒀다, 그런 것들 좀 내다보고 싶고요. 자, 제러드 존스 역시나 지금 그 올 시즌에 이제 데뷔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마이너리그 때는 제구가 안 잡혔는데 메이저리그에서는 볼넷도 적게 주고 삼진도 많이 잡는 그런 폭발적인 구위를 보여주고 있다. 스킨스 같은 애들한테 좀 가려질만 하지만은 이 친구도 활약 자체는 괜찮아요. 다만 지금 시즌 방어率 3.05인데 최근 3경기 동안 6이닝 3실점씩 꾸준하게 해주고 있는 거, 그 전에 비해서는 실점이 조금 늘어났다는 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선발도 디트로이트가 낮고 요즘에 빠따 분위기 자체도 피츠버그가 살짝 처졌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디트로이트 쪽 내다보는 게 편할 것 같아. 근데 어제 얘기했던 대로 디트로이트는 요즘에 불펜도 원래 3.05 정도, 일주일 전만 해도 되게 상위권이었는데 많이 무너지면서 최근에 불펜이 많이 무너지면서 4.10, 20위까지 쳐졌다. 이런 것들 때문에 디트로이트도 불펜 속의 강점 같은 것들을 찾아보기가 어렵긴 하네요. 최대한 스쿠발이 선발 구간에서 좀 더 벌려주고 디트로이트 빠따도 스쿠발한테 힘을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디트 사이드에다가 오바 보는 거는 일단 이런 지표도 한 몫을 합니다. 요즘에 양 팀이 오바도 상당히 많았다는 거, 그리고 스쿠발도 직전 경기 아쉬웠었고 제러드 존스 요즘에 30점씩 꼬박꼬박 준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 사실 디트로이트는 얘네가 많이 쳐맞거나 아니면 보이는데 많이 패가지고 이게 오바가 많이 난 거예요. 서로 간에 뭐 이렇게 많이 주고받는 경기 양상보다는 좀 일방적인 흐름도 많았었고 스쿠발한테 좀 득점 지원도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저는요. 그 다음에 신시내티 대 이 세인트루이스. 자, 일단은 신시내티 선발 몬타스 못 믿습니다. 요즘에 실점도 좀 많은 편이고 거의 뭐 경기당 한 4, 5실점가량 꾸준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이닝은 그래도 조금 먹는 편인데 요즘 실적 자체가 썩 좋지가 못하다. 몬타스도 한번 부상자 명단 갔다고 나서 많이 망가졌고요. 내일 세인트루이스가 이제 팔란테 아니면 리버라토레 이런 애들을 내세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규 선발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안드레 팔란테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불펜에서는 꽤나 그래도 괜찮은 면모가 있긴 했다. 중간에 무너지긴 했지만은. 근데 이제 얼마 전부터는요, 그 이제 5월달 들어서는 이 친구가 마이너리그에서 좀 선발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마이너리그에서 4경기 동안 16.1이닝, 삼진 9개, 볼넷이 13개. 근데 방어는 2.20이었다. 그러니까 볼넷은 엄청 많이 줬는데 제구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위기관리 능력 자체는 괜찮더라. 그리고 뭐 작년 같은 거 기록 보니까 안드레 팔란테는 그때도 볼넷 개수가 적지는 않았었고, 내일 경기도 이 메이저리그 레벨에서 마이너랑 그 메이저 레벨 차이가 크다 보니까 팔란테가 이런 안 좋은 볼넷 비율 때문에 신시내티한테 기회를 좀 많이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신시내티가 그거를 주워 먹어야 되는데 요즘 신시내티의 빠따로는 그게 되게 애매합니다. 신시내티 요즘에 최근 10경기 타율 1할 9푼까지 떨어졌고 지금 11경기째 한 자릿수 안타거든요. 뭐 홈런 같은 것도 얼마 없고. 그래서 내일 팔란테가 볼질해가지고 기회를 많이 줘도 그거를 얘네가 관찰 주워 먹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어요. 너무 좀 타율이 별로다 보니까. 그 몬타스 역시 빠따가 이제 좀 세인트루이스도 요즘에 약간 처져 있는 모양새인데 몬타스도 공략할 만은 하기는 해요. 그래갖고 원래는 이거를 오바 봐야 되나 아니면은 좀 어디 사이드를 봐야 되나 좀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냥 안드레 팔란테가 너무 미지수인 것 같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이렇게까지 기회를 많이 주면 신시내티가 아무리 못 쳐도 어느 정도는 먹을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긴 한데 몬타스도 못 쳐가지고 이거를 오바 가야 되나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은 저는 패스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나는 시각 자체는 오바 보고 있긴 해. 텍사스 대 애리조나 2경기였나? 이 경기도 조금 비슷한 면모가 있는 게 얘네들도 지금 양팀의 빠따가 개판입니다. 이게 요즘에는 좀 애리조나 쪽이 좀 심해요. 최근 5경기 동안 한 자릿수 안타, 9안타, 4안타, 5안타, 6안타,
8안타 이렇게 쳐주면서 타율 2할밖에 안 되고 홈런도 2방밖에 없습니다. 4경기째 홈런이 없는 상태인데, 반면에 텍사스는 지금 거의 뭐 한 15경기, 16경기 넘도록 지금 한 자릿수한테 그치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요즘에는 응집력 자체는 괜찮습니다. 최근 15경기 동안 홈런은 19개, 장타 자체는 텍사스가 잘 치고 있긴 하다. 빠따의 힘까지는 아니더라도 쳐줘야 할 때 쳐주면서 그래도 점수는 내는 모양새다. 텍사스가 그런 거는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내일 양팀의 선발은 다소간에 좀 힘이 좀 빠지죠. 얘네들 둘 다 작년에 월드 시리즈에서 만난 팀들답게 베인 더닝도 월드 시리즈에서는 불펜으로 좀 활약을 많이 했었고, 넬슨도 텍사스 상대로 월시에서 5이닝 1실점을 했던 바가 있거든요. 그냥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선발이 뭔가 아리까리하다 그런 생각은 있긴 한 것 같아요. 라인 넬슨이 얼마 전에 다저스 상대로 5이닝 9실점도 하고, 제가 여러 차례 이렇게 라인 넬슨은 홈이나 원정 편차가 매우 크다, 내일도 원정 등판인데 홈보다는 원정에서 상당히 잘했던 바가 있다. 올 시즌도 보면은 홈에서 8.66, 원정에서 3.24 이런 식으로 확연하게 홈보다는 원정이 낫기는 하더라고. 물론 이 텍사스의 홈구장 글로브 라이프 필드도 여기도 되게 좀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라 가지고 과연 넬슨의 이런 괜찮은 원정 성적이 빛을 발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양팀 다 요즘 못 치긴 합니다. 특히나 내일 텍사스는 우한 상대로 홈 낮 경기 때는 엄청 못 친다고 하고, 애리조나도 평소보다는 못 치는 편이라고 해가지고 고민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냥 텍사스 승 쪽에다가 언더사이드, 오늘이랑 비슷하게 보도록 할게요. 어제도 사실 텍사스가 예상 선발이 달랐습니다. 부상 복귀한 이어벌디가 나와가지고 초반에 조금 털리고 나가고, 오히려 이볼디보다는 그 불펜들이 잘했어요, 텍사스는요. 그래서 텍사스가 불펜 소모도 꽤 있고 약간 좀 못 믿던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텍사스의 요즘 빠따 자체는 텍사스가 조금 더 낫고 선발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텍사스 사이드에다가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샌프 대 필라델피아인데, 여기도 요즘 필라델피아 빠따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다만 이제 해리슨 대 산체스 구도, 제가 여러 차례 해리슨이 샌프란시스코가 밀어주는 좌한 선발이다, 올 시즌에 포심 같은 거 잘 지키고 있고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방어율 자체는 3.90으로 이닝도 많이 못 먹고 믿음직스러운 상태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이 크리스티안 산체스 같은 경우는 올 시즌 방어율 3.15, 제가 보통 이 친구도 땅볼러라고 했었고, 땅볼 투수들이 보통 FIP 같은 부분에 손해를 많이 본다고 했습니다. 피홈런은 적지만은 뭐 그 좀 뭐랄까 삼진 같은 게 적다 보니까 FIP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했는데, 산체스는 오히려 지금 방어율보다도 FIP가 전체 8등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경기 내용도 괜찮다. 물론 얘도 한때 막 신시내티한테 3이닝 5실점 쳐맞고 천사한테도 5이닝 4실점 쳐맞고 이럴 때가 있긴 했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더라도 산체스는 지금 리그 내에서 평가는 괜찮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예년에 비해서 지금 싱커가 피안 타율이 높다, 체인지업은 꾸준하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보이는 수치보다는 이런 평가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내일 뭐 지금 올 시즌 피홈런도 하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선발 싸움은 산체스가 우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또 이제 빠따인데, 어제 양팀 다 그냥 9회까지 0대 0이었었죠. 그런 승부를 하다 보니, 특히 이게 필라델피아 빠따가 요즘에 제가 콜로라도와의 시리즈부터 얘기를 계속했는데, 와 빠따 응집력이 너무 좀 별로야. 글쎄 뭐 내일은 해리슨 같은 애들 공략을 할 만한지는 모르겠으나, 필라델피아는 좌한 상대로 원정 낮 경기 이럴 때 또 지표도 안 좋게 찍히기도 하고, 샌프는 좋게 찍히는데 아무래도 요즘 그 빠따의 결 자체는 샌프가 나쁘진 않은데요. 난 산체스가 그래도 선발상의 우위도 있고 어느 정도는 막아줄 거라고 봐. 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필라델피아 사이드나 언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많이 어렵네요, 이 경기도 참. 그리고 불펜도 양팀 다 많이 썼다, 이런 것들 때문에 경기 예측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매치 때 다저스가 더블 헤더 경기를 치르면서 내일은 불펜들을 상당히 많이 쓴 상태이고, 자, 데이비 피터슨이 올 시즌 메이저리그 그 선발로는 첫 등판을 합니다. 마이너리그에서 몇 번 나왔는데, 마이너리그 6경기 동안에는 이닝은 많이 못 먹었지만은 삼진 개수랑 볼넷 개수 다 훌륭하고 방어율 1.14. 마이너리그 리앱 등판은 되게 잘했어요, 피터슨이요. 작년에도 그래도 나름대로는 선발의 한 축 정도는 담당해줄만 했었고, 좀 부진한 기간도 있긴 했지만은. 반대로 팩스턴은 올 시즌의 출발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방어율도 3.49 정도로 괜찮게 지키긴 하는데, 직전 경기 때 신시내티한테 4.2인 5실점으로 좀 쳐맞았었죠. 제가 맨날 그 팩스턴한테 얘기하는 거는, 방어율은 괜찮은데 이 친구의 FIP, 이게 리그에서 방어율이랑 FIP 격차가 가장 큰 선수다. 직전 경기를 털렸음에도 이게 여전히 1위예요. 그만큼 팩스턴은 거품이 많이 꼈었다는 소리인데, 나는 이게 제일 걱정스러워. ERA 대비 FIP가 낮은 팩스턴이어가지고 세부 스탯상으로는 팩스턴이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 올 시즌에 뭐 49이닝 동안 볼넷도 28개, 피안타는 조금 적지만은 삼진도 예전 같지 않고, 원래는 얘가 좌완에다가 강속구 선수라 가지고 삼진을 많이 잡는 유형인데, 지금 49이닝 동안 삼진이 28개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좀 눈여겨볼 만한 수치인 것 같고,
피홈런도 7방 이렇게 맞으면서 팩스턴도 개인적으로는 피터슨은 마이너리그 등판 최근 경기들이 괜찮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조금 더 기대를 걸어볼 만한데 사실 팩스턴은 나는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내일 또 다저스가 좌한 상대로 원정 낮경기 때는 평소보다 못 친다. 매치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것들 많이 보여가지고 결국에는 참 어려워요. 이것도 언더를 가야 되나 이런 것들 보면은. 근데 선발상으로는 뭐 피터슨도 요즘에 다저스 빠따가 어제 더블헤더 치르면서 조금 나아진 부분도 있었고 빠따적으로 그런 것들 보면 이게 오바를 가나 올 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제 시각 자체는 저는 오바 쪽에다가 근데 아무리 그래도 다저스 승을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 더블헤더 때도 매치에 빠따가 너무 못 쳤다. 린도어 같은 애들이 투런 치긴 했습니다만은 그거를 올 시즌 2할 1푼 치고 있는 린도어가 막 살아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저는 다저스 사이드에다가 오바 보는데 아무래도 다저스 빠따가 조금 더 힘을 더 내줘야 될 것 같아요. 텍선 상대로 매치도 어느 정도는 해줄 것 같기도 하고 다저스 빠따가 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 선수보다 모두 둘 다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텍스턴은 통산 매치 애들 상대로 3할 3푼 9리로 굉장히 약했다. 피터슨 역시 3할 1푼 5리 정도로 상대 전적이 좋지는 않았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길래 이거 역시도 오바 쪽에는 조금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 보면서 다저스 사이드에다가 오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샌디에고 대 마이애미 경기. 샌디에고의 다르비쉬는 양키스한테 쳐맞았었고 브렉스톤 게리는 못하다가 잘했었죠. 이전 경기를 9이닝 4피안타 완봉승으로 애리조나를 막아주는 그런 훌륭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브렉스톤 게리시. 얘가 뭐 가진 공 자체는 엄청 눈에 띄는 건 없는데 제구력도 훌륭하고 기교 파투수로서 상대를 좀 이렇게 좀 헛스윙을 많이 이끌어내는 그런 능력도 갖추고 있는 선수예요. 내일 경기 이 다르비쉬가 과연 나는 좀 그런 생각을 해. 얘가 양키스한테 5.2이닝 동안 7실점 4피홈런을 얻어맞기 전까지는 그 전에 4경기를 24이닝 동안 볼넷 3개 피안타 10개 이런 식으로 그냥 난공 불락이었었거든요. 방어율 0.00에다가 마이애미 빠따는 당연하게도 그 당시에 양키스 빠따랑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요즘엔 양키스 빠따가 조금 안 좋아도 다르비쉬를 털 때는 다 잘했어요. 그냥 소토 뭐 저지 말할 것도 없고 버듀고 그날 뭐 앤서니 볼피도 멀티히트 치고 이러면서 다르비쉬를 터는데 일조를 했었어요. 나는 지금 마이애미 빠따가 다저스만큼 해주는 당연히 만무하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통상 그때는 다르비쉬가 대 양키스전 성적이 4할 때 피안타로 굉장히 부진했거든요. 근데 내일은 다르비쉬도 마이애미한테 강하고 게릭도 샌디에고한테 강하고 그런 모양새예요. 보면은 다르비슈 33타석에 182 정도로 마이애미를 잘 상대를 했었고 그리고 브렉스톤 게릭도 31타석에 233 정도로 활약 자체는 괜찮았다.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더라고. 저는 내일 일단 언더 정도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저는 여러 차례 샌디에고가 이런 홈에서의 빠따 이런 부진이 계속해서 보인다. 어제는 뭐 그래도 9안타 정도 쳐주면서 그나마 낫긴 했는데 여전히 홈에서의 타율은 2할 2푼 3리 원정이 2할 9푼 이런 모양새여서 샌디에고 홈에서는 원정 같은 빠따 이런 게 안 나와요 잘.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샌디에고가 과한 상대로 홈에서 낮 경기를 할 때는 평소보다도 훨씬 더 떨어지는 면모가 있다. 이런 것들도 보이고 해서 일단은 언더사이드로 좀 보도록 하고 브렉스톤 게릿 또 직전 경기를 너무 잘했다 보니까 원래 작년에도 브렉스톤 게릿이 방어율 자체는 뭐 4점대나 3점대 오가고 했지만은 이 친구도 낮 경기랑 밤 경기 격차가 꽤 있어요. 낮 경기랑 밤 경기 격차가 이렇게 특히 낮 경기 때는 2점대 중반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되게 좀 원정이랑 낮 경기도 잘한 투수인데 이런 것들도 보이고 해서 일단은 언더 쪽으로 좋게 보도록 하고 저는 승패 자체는 그래도 클러치 상황에서는 샌디에고가 조금 더 할 말이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저는 샌디 사이드에다가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할 텐데요. 야 샌디에고 근데 나는 배당은 이거 배당값 못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하네. 다음 이제 볼티모어 대 보스턴 경기 코빈 번즈랑 크로포드인데 요즘 번즈 경기가 생각보다 실점이 좀 있습니다. 보통 6이닝 정도 먹어주긴 하는데 이상하게 한 2, 3실점가량 꾸준하게 해요. 괜찮게 할 때는 6이닝 2실점 이렇게 하고 하긴 하는데 보스턴 빠따가 그렇다고 지금 아주 녹록한 것도 아니고 어제도 보스턴이 빠따의 힘으로 그레이슨 로드리게즈를 그냥 개패했잖아요. 그런 경기를 하다 보니까 코빈 번즈조차 보스턴 상대로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커터 크로포드 얘도 시즌 초반에는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최근 3경기 동안 6이닝 4실점, 5.2이닝 2실점, 4.1이닝 6실점 이렇게 해주면서 크로포드도 슬슬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죠. 방어율도 지금 2.89 아직까지는 3점대까지도 안 갔는데 시즌 초반 아메리칸 리그 방어율 1위 타이틀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는 확연하게 떨어진 모양새이긴 합니다. 그리고 코빈 번즈도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통상 이제 보스턴 애들한테는 코빈 번즈가 51타석에 1호위 정도로 상대를 굉장히 잘했다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보면은 그냥 무난하게 코빈 번즈 경기니까 볼티모어가 가겠다 이럴 수도 있긴 한데, 야 이거 빠따 보면은 물론 보스턴이 글쎄 그레이슨 로디르 같이 좀 정면 승부하는 애라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잘 치긴 했었어요. 근데 워낙에 오늘 경기 11안타 치기 전까지는 보스턴이 한 7경기 동안 한 자릿수 안타를 쳤다 보니까 빠따 내다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오바 같은 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 보는 거는 보스턴 빠따를 생각하면은 번즈도 아주 마냥 좀 잘 막지는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약간은 있고요. 커터 크로포드 요즘 꼬라지 보면은 볼티모어한테 고생할 만도 하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물론 볼티모어도 요즘 빠따는 꽤나 부실한 편이긴 합니다. 뭐 양팀 다 이런 것들도 있죠. 7.5 기준으로는 최근에 볼티모어는 오바 8번, 보스턴은 오바가 7번이었다. 뭐 이런 것들도 한몫하는 것 같긴 하네요. 자, 다음 이제 템파베이랑 오클랜드인데, 오늘 템파베이 빠따 보면은 템파베이를 못 갑니다. 템파베이가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요즘에 계속 빠따가 별로 안 좋았었어요. 최근 8경기 동안 1승 7패를 달리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4안타, 3안타, 7안타, 8안타, 4안타, 7안타, 6안타, 3안타 이렇게 치면서 타율이 그냥 개판입니다. 1할 6푼인가 1할 10푼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템파베이 빠따가 너무나도 부진한 와중이고, 이 라이언 페피오도 이제 그 얼마 전에 부상자 명단에 있다가 복귀를 해가지고 직전 경기 4이닝 3실점, 복귀 등판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이고, 이 조이 에스테스는 작년에도 몇 번 나왔는데 되게 만만하긴 했었어요. 올 시즌도 오락가락해. 시애틀한테 5이닝 실점하더니 휴스턴한테 3.2이닝 8실점, 콜로라도한테 7이닝 4실점 이런 식으로 약간 널뛰기 피칭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못 믿을 만하다는 친구인데, 난 템파베이 그냥 경기 보면 언더가 될 것 같아. 이 경기는 페피오가 아주 만만한 투수까지는 아니에요. 나름대로 제구력 같은 것들도 괜찮고 정면 승부를 하는데, 템파베이 구장도 나름대로 조금 이제 투수 친화적인 구장이 면모도 있고, 오클랜드 빠따도 되게 별로죠. 저는 그냥 언더 정도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파베이 빠따가 너무 못 쳐가지고 언더 보는 게 꽤 편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애틀랜타 대 워싱턴인데, 애틀랜타가 지금 선발 쪽에 문제가 좀 있나봐요. 엘더가 등판을 안 하고 있는데, 뭐 찰리 모튼이나 뭐 프리드, 또 누구야, 찰리 모튼, 프리드, 세일 이런 애들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약간 지난주에도 그 다리우스 바니스라든지 쇼버 이런 애들 등판을 시키면서 애틀랜타가 계속해서 선발 쪽에 이렇게 로테이션을 주고 있습니다. 레이커라는 선수를 등판을 시키는데, 이 친구도 마이너리그에서만 뛰다가 지금 메이저리그 데뷔전입니다. 5월 달에는 마이너리그 5경기 동안 13.1이닝 5.40, 삼진도 16개. 그냥 딱히 돋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메이저리그에서 이렇게밖에 못했는데, 마이너리그에서 과연 얘가 메이저에서 통할까? 이런 생각만 들긴 듭니다. 애틀랜타 빠따도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은 상태이고, 반면에 이제 맥켄지 고어는 올 시즌이 아주 브레이크아웃 시즌입니다. 지금 방어율 3.04, 굉장히 훌륭하고 이닝 대비 삼진도 62개로 볼넷도 상대적으로 적어졌고, 피홈런도 작년 27방에 비해서는 지금 5개밖에 안 맞고 있다. 여러가지로 맥켄지 고어는 올 시즌 확연하게 작년보다 나아진 모습이 많이 있고요. 워싱턴에 이제 조슈아 그레이가 없는 틈을 타서 에이스 자리를 노릴만도 한 것 같아. 전반적으로 워싱턴이 선발진들이 고어도 그렇고 트레버 윌리엄스나 뭐 제이크 어비 이런 친구들 전반적으로 다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고어는 얘가 우리한테는 좀 쳐맞는 투수라는 인식이 많이 있는데, 얘가 대 애틀랜타전 성적이 굉장히 괜찮아요. 그 51타석 동안 피안타 1할 오픈 9리 상당히 괜찮았다. 볼넷 같은 걸 많이 주긴 했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이 제일 눈에 들어오네요. 지금 뭐 여기는 뭐 레이커였다가 뭐 스펜서 슈엘렌바흐? 하여튼 뭐 내일 애틀랜타 선발은 정상적이지 않은 확률이 많이 있다. 이런 양상이에요. 그래서 나는 요즘 같은 애틀랜타 빠따를 생각을 하면은 그냥 워싱턴 사이드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대. 어제는 맥스 프리드였었고, 맥스 프리드는 대 워싱턴전 성적도 훌륭했었고 요즘 포수도 엄청 낮잖아요. 근데 그 프리드를 데리고도 2대0밖에 못했다 애틀랜타가.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내일은 워싱턴이 아무래도 커리어 처음으로 메이저리그 등판하는 친구다 보니까, 얘가 나오든 아까 뭐 슈엘렌바흐인가 그 친구가 나오든 저는 워싱턴 사이드가 나름대로 괜찮아 보이네요. 그 다음에 화싹 대 토론토 시리즈, 내일 유일한 리스크라면은 마노아겠죠. 제가 직전 경기 때 마노아를 가만 한번 믿어봤는데 디트로이트한테 4.2이닝 6실점. 제가 마노아를 안 믿을 때는 얘가 7이닝 3실점 7이닝 무실점 이렇게 하더니 한번 믿어주니까 또 털리더라고. 마노아 리스크가 가장 커요. 근데 생각보다 볼넷 문제는 별로 안 보이더라. 피안타 자체도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 그래서 마노아도 나름대로 아주 못 믿을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내 화사 선발이 플렉센입니다. 플렉센이 한 4-5경기 정도 동안 안정세를 가진 적이 있었어요. 지금 시즌 방어율 5.69인데 시즌 출발이 되게 안 좋았다가 한 4-5경기 잘해가지고 방어를 많이 깎았는데, 최근 3경기 4.2이닝 3실점, 4이닝 7실점, 4.2이닝 4실점 이런 식으로
이닝도 제대로 못 먹고 실점도 굉장히 많은 상태다. 다시금 우리가 알던 플렉슨으로 돌아갔다. 이런 색깔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더구나 요즘에 토론토 빠따는 한 일주일 전에 비해서 OPS가 66이었다가 690까지 좀 많은 상승세를 거듭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것들도 보이고 마누아도 통상 화스타 애들한테는 39타석 동안 167 정도로 좋은 편이었다. 반면 크리스 플렉스는 토론토 애들한테 84타석에 299 정도로 좋은 편이 아니었다. 뭐 이런 것들도 보이고 해가지고 또 한 번 토론토의 수입 이렇게 좀 노려봐야 될 것 같네요. 다른 것보다 그냥 요즘에 토론토 빠따가 많이 살아난 게 제일 믿음직스럽죠. 화이트삭스는 지지난번 경기 때 10안타 치면서 정말 오랫동안 한 자릿수 안타에 그치던 것을 한번 깨긴 했는데 어제도 8안타에 그치면서 2점밖에 못 뽑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화싹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미러키 대 시컵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가 어제 그 시카고 컵스의 벤 브라운이 미러키 애들 상대로 7이닝 노히트를 하면서 경기가 연장으로 흘렀고 연장에서 오바가 났어요. 연장에서만 6대3이 됐는데 참 어렵습니다. 일단 브라이스 윌슨 이 친구 시즌 방어율이 2.86인데요. 일단은 정규 선발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원래도 론릴리프라든지 그런 것들로만 많이 뛰었었는데 그래도 직전 경기 보스턴한테 5.1이닝 2실점 해주고 선발로 나왔을 때 대부분의 경기를 2실점 정도로 묶었어요. 3실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아무리 못해도 4이닝 정도는 먹는다. 일단 이런 것들이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지금 보여지는 시즌 방어율 2.86에 비해서는 투수의 개인기, FRP 같은 부분에서는 다소간의 차이가 꽤나 크다. 거품이 낀 순위로 따지면 네 번째로 거품이 많이 껴있다. 뭐 이런 얘기는 나오더라고요. 반면에 이제 이마나가 뭐 얘기할 것도 없이 직전 몇 경기 정도는 부상 때문에 로테이션을 거르긴 했다. 지금 뭐 시컵의 명실상부한 에이스죠. 이 친구가 가진 뭐 구속 같은 건 훌륭하지 않더라도 진짜 말 그대로 돌직구를 던지면서 메이저리그 빠따들을 애먹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제일 두드러지는데 그냥 이마나가는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9경기 동안 0.84 압도적인 이런 수치가 말해준다. 메이저리그에서 지금 데뷔 선수 중에서는 연속 경기 이제 9경기 동안 그 방어율이 0.84가 메이저리그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그 페르난도 발렌수엘란가 다저스에서 뛰었던 선수가 하여튼 뭐 그랬는데 네, 참 대단합니다. 이마나가 그냥 이런 것들 봐야 돼요. 이마나가 보고 시카고 컵스를 까던지 언더를 까던지 이래야 되는데 그냥 개인적으로는 언더 쪽 볼게요. 아무래도 시컵이 어제 연장 가가지고는 잘 치긴 했지만은 그 게임 내용 자체는 완전히 벤 브라운한테 틀어막혔다. 내일은 근데 이마나가다 아무리 이게 미러키가 좌한 상대로 홈에서 반경기 때 이런 지표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마나가 상대로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많이 있네요. 그리고 시카고 컵스도 아까 말한 것처럼 어제 좀 연장에서 많은 점수를 내긴 했지만은 최근 OPS가 697에서 673까지 크게 떨어진 만큼 시카고 컵스 빠따 역시 칭찬할 부분이 별로 없다. 저는 7.5여도 언더를 보는 모양새로 좀 택해야 될 것 같네요. 이 경기는요. 다음 경기 미네소타 대 캔자스시티입니다. 자, 올 시즌 참 제가 여러 차례 말한 거 루고가 국밥 같은 유형의 투수에서 끝판왕 수준의 경기라고 보여주면서 저는 전골급의 투수까지 인정을 하기로 했다. 여기 보다시피 얘 주요 구종들 포심, 싱커, 커브, 슬라이더 이런 구종들 보면은 대부분의 공들이 1할 때 피안타율입니다. 1할 때 피안타율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나마 아쉬운 게 싱커라고 하는데 싱커 피안타율도 2할 높은 5리 어지간한 투수들의 일반적인 공보다 덜 맞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루고는 그냥 공 자체가 지금 상당히 뛰어나다. 요즘에는 삼진도 많이 잡는 모습도 보여줘요. 그래서 루고가 72.1이닝 동안 방어를 1.74 지금 아메리칸 리그에서도 꽤나 경쟁력 있는 사이영 주자라고 할 만합니다. 그 정도로 활약이 좋다. 이닝 히팅도 훌륭하고 그래서 일단은 켄자는 루고가 나오는 경기는 상당히 믿음스럽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내일 또 켄자가 역배거든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상대가 미네소타가 베일리 오버가 아니고 요한 산타나가 와도 이 경기는 캔자시티의 프렌 같은 거 봐야 되지 않나 언더랑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베일리 오버는 얘도 시즌 초반에 엄청 안 좋았었어요. 1.1이닝 8실점 한 다음에 그 뒤로 개과천선을 했다. 그랬는데 얼마 전에 클브한테 또 4이닝 5실점 하면서 다소간에 좀 상세가 꺾였습니다. 그 이후로 텍사스한테 5이닝 2실점 하기도 하고 그 올 시즌 보여주는 면모는 루고가 오버보다는 훨씬 더 나아요. 캔자시티 내일 그 우한 상대로 원정 밤 경기 때 평소보다 OPS가 많이 하락한다고 하는데 요즘에 빠따 분위기 자체가 695에서 일주일 만에 724까지 급등을 했다. 이런 것들도 보이고 켄자가 지금 3연패에 빠져 있거든요. 그 전에 8연승 달리다가 3연패 중인데 켄자의 명실상부한 에이스 세스 루고가 이거를 한번 억제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들긴 드네요. 물론 미네소타가 최근 7경기 6승 1패 굉장히 좋긴 합니다. 또 분위기가 그 기간 동안 빠따가 엄청 잘 터지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베일리 오버는 캔자스시티 상대로 부진한 멤버도 있다고 하는데
세스루고는 그냥 62타석에 250 정도로 그냥 그저 그랬었고요. 베일리 오버는 75타석에 상대를 했는데 353. 켄자한테는 아주 상대 전적이 안 좋네요. 이런 것들 보니까 그냥 켄자시티 가야 될 것 같아. 켄자 사이드 보도록 하고 좀 안정적으로 하실 분들은 프레임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리고 언더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언더 보는 건 요즘에 켄자가 3연패 달리면서 빠따가 조금 식은 만큼 그 부분들이 조금 드러나지 않을까. 세스루고는 활약은 어느 정도 믿는 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더 사이드라든지 켄자 사이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거슬리죠. 7.5 기준으로 최근에 미네소타나 켄자가 둘 다 오버 게임이 더 많았다는 점들, 이런 것들은 거슬리긴 하더라고요. 다음 이제 콜로라도 대 클리블랜드 경기. 제가 이제 계속해서 여태 경기까지는 좀 클리블랜드 선발들에 대한 지적을 좀 했었어요. 일단 첫 경기 때 그때가 아마 자비온 커리였었나? 마이너리그에서 선발 연습할 때도 별로 안 좋았었는데 얘 그 투구 내용 자체도 좀 높이 던지는 성격에다가 쿠어스에서는 저런 공들이 꽤나 쳐맞을만 하다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그날 콜로라도가 8점을 뽑았었고요. 그리고 어제 트리스탄 맥켄지 이런 괜찮은 방어율 대비 실제 이런 FIPI 괴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크다. 거품이 많이 껴있다. 팩스턴 다음으로 거품이 많이 껴는 선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보란듯이 트리스탄 맥켄지도 어제 쳐맞았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내일은 로건 알렌인데 로건 알렌은 기본적으로 지금 시즌 방어율 4.89 썩 좋지는 않아요. 방어율 자체도 좀 마음에 안 들고 요즘에 그래도 최근 3경기를 6이닝 무실점, 6이닝 무실점, 5.2이닝 3실점 나름대로 회복하기는 했어. 작년에 이제 클리블랜드 연건 3인방 중에 한 축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원정에서 조금 잘하기는 해요. 홈보다는 올 시즌도 홈에서는 7.33 원정에서 3.21인데 통산으로 봐도 홈이랑 원정 격차가 꽤나 있긴 합니다. 근데 얘는 또 낮이랑 밤의 차이가 심하다. 낮 경기 때는 괜찮게 해주는데 특히 밤 경기 때 털리는 모습들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일 경기도 이 경기가 밤 경기인데 약간은 이것도 거슬리기는 하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확실히 포심이 피해 안타율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 거의 한 1화 2푼가량 늘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로건 알렌도 마찬가지로 클리블랜드에서 그렇게 믿을만한 선발까지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근데 뭐 콜로라도의 타이 블라크 직전 경기를 필라델피아 상대로 6.2이닝 2실점을 했습니다. 어쨌든 타이 블라크도 작년에도 그렇고 나올 때 종종 잘한 적이 있긴 했거든요. 근데 평균적으로는 그냥 4점대 5점대 선발 아주 뭐 잘 막는 수준까지는 아니다. 요즘에 그리고 클리블랜드가 제가 여러 차례 이 친구들이 해줄 때 해준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특히나 지금 조세호 호세 라메데즈가 5월달에만 OPS가 1.0을 돌파를 했고 홈런도 7방인가 치고 원래도 삼진이 적은 선수인데 지금 벌써 메이저리그 10홈런을 뚫었어요. 얘 받쳐준 애들로 이제 좀 네일러라든지 괜찮게 해주고 있는 애들이 클리블랜드가 덜어 있어. 저는 내일도 한번 오바 생각해 볼게요. 아무래도 알렌도 조금 부실하고 타이 블라크 괜찮다고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알렌만큼 뭐 보여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블라크는 언제 털려도 안 이상하죠. 워낙 이름값도 없다 보니까. 근데 클리블랜드 쪽에 빠다가 오히려 콜로라도보다는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 보면은 그냥 오바 가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 내일 둘 다 저한 선발인데 양팀 모두 올 시즌 저한 선발 상대로는 이렇게 홈이나 원정 밤 경기 고려하면 평소보다 OPS가 훨씬 더 튄다. 이런 것들도 보이고 해가지고 저는 이거 시리즈 한번 내내 그냥 오바 게임 나라 쿠었으니까 이런 생각들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천사 대 양키스 경기입니다. 자, 지금 천사가 어제도 양키스 빠따의 부진한 틈을 타가지고 승리까지 이뤄냈잖아요. 근데 내일은 오히려 어제 뭐 그리핀 캐닝이 양키스 상대로 전적이 좋았다 뭐 그런 게 있긴 했었어요. 진짜 승리할 것까지는 사실 잘 몰랐거든. 근데 어쨌든 해냈고, 자 타일러 앤더슨 지금 시즌 방어율 2.52에다가 최근 3경기 동안 6.2이닝 3실점, 7이닝 2실점, 8이닝 2실점 이런 식으로 다시 또 좋아진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얘도 근데 사실 좀 거품 낀 유형의 투수에 속하는데 아무래도 64이닝 동안 삼진 44개, 피홈런 7개 이러다 보니까 FIP 쪽으로는 좀 안 좋게 지킬 수밖에 없어. 어쨌든 그래도 타일러 앤더슨이 지금 방어율 같은 게 좋은 만큼 이런 위기 상황도 나름대로 잘 뚫어냈었고 그런 면모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루이스 힐 지금 사실 양키스 선발 중에서는 9위 같은 면모로는 탑이라고 봐야 됩니다. 거의 지금 게리 콜의 빈자리를 아주 잘 메꾸고 있는 선수죠. 지금 55.1이닝 동안 볼넷이 조금 많기는 하나 삼진 70개, 피안타는 26개, 피안타가 소화한 이닝의 절반도 안 맞았습니다. 그리고 피홈런도 3번밖에 없고 한마디로 지금 양키스 선발 중에서는 가장 폼이 좋다고 봐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의 선수인데 어쨌든 내일 선발 투수 레벨로는 꽤나 괜찮은 편이다. 더구나 요즘 양키스 빠따 어제 그리핀 캐닝 같은 그 6점대 평자 기록한 선수도 공략 못할 만큼 되게 안 좋은 편에 속해요. 양키스 빠따가 뭐 안타 생산력 같은 것 자체는 괜찮은데 점수를 많이 못 넣는다는 점, 그리고 지금
그 내야 수비가 완전히 망가져 있고 특히 골든글러브도 많이 수상했던 리조까지 부진한 상태이고 글레이버 토레스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갖고 양키스는 내야 수비도 무너져 있고 지금 불펜도 지금 계속 이렇게 하락세 중이거든요. 특히 빅터 곤잘레스가 무너진 점들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네이버 빠따 자체도 양키스가 평소보다는 좌한투수 상대로 OPS가 많이 안 나온다는 점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언더 게임에다가요 한번 천사 사이드 프렌 같은 거 보고 싶네. 이 경기 일반 세배당 2.41인데 프렌이 1.84면은 나는 한번 더 노려보고 싶기는 해. 프렌 배당도 괜찮아가지고 한번 프렌 정도로 이렇게 놀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요. 이게 참 신기한 게 천사는 오늘 오히려 불펜 게임에서 천사가 이겼단 말이죠. 이런 거 보면은 사실 두 번이나 그런 일이 일어날까 싶긴 한데 천사 프렌이 좀 애매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언더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양팀 선발 투수 모두 내일 방울 자체도 괜찮지만은 실제 활약 자체도 나쁘지 않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는 천사 프렌 사이드에다가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애틀 대 휴스턴 경기 자 오늘도 의문의 언더 게임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자 조지 커비는 내일 홈 경기잖아요. 얘는 또 올 시즌 홈이랑 원정 편차가 상당하고 통산으로 봐도 홈이랑 원정 편차가 상당합니다. 올 시즌 2.97 홈에서는 원정에서는 5.63 아무래도 이 시애틀의 세이프 코필드가 리그 그 파크 팩터상으로 투수한테 굉장히 유리한 구장이에요. 홈런도 굉장히 안 나오고 리그 파크 팩터 홈런 꼴찌 시애틀의 홈구장이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커비도 홈에서는 1피 홈런밖에 없는데 원정에서는 8피 홈런입니다. 그래가지고 원래도 좀 볼넷 같은 거 많이 안 주는데 그냥 홈에서는 확연하게 원정에 비해서 많이 안정적이에요. 2이닝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홈에서는 안타도 14개를 덜 맞고 피홈런은 8개를 덜 맞고 뭐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홈커비는 원정보다는 확연하게 한 2배가량 업그레이드는 되는 것 같다. 이런 모양새는 보이네요. 시즌 방어 4.33인데 FRP 같은 거는 그래도 3점대 중반 정도로 안정적으로 지킵니다. 워낙에 볼넷을 안 주는 선수다 보니까. 그리고 이 커비는 또 조지 커비는 94타수 동안 휴스턴 애들한테 167로 굉장히 강한 면모가 있었다. 뭐 기대 타율이나 기대 가중출루 이런 것들 전부 다 훌륭한 상태이고요. 내일은 이제 벌랜더가 나오는데 벌랜더는 그냥 157타석에 253 정도 그냥 평이했었는데 이게 벌랜더의 약간 노쇠화김이 그게 가장 큰 것 같아. 뭐 내일은 글쎄 뭐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오클랜드는 6이닝 2실 정도로 잘 틀어맞긴 하고 삼진도 9개 볼넷 0개 이렇게 그래도 벌랜더 나온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어요. 근데 나는 이제 꾸준하게 이런 벌랜드 나온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그게 제일 고민이야. 아무래도 나이가 너무 많고 올 시즌에는 이제 좀 구속도 많이 줄었고요. 예년에 비해서 포심의 장탈도 많이 늘었다. 포심의 힘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물론 커비도 올 시즌에 보여준 모습이 그렇지만은 그냥 단순히 홈이라는 이유 때문에 커비를 올려치긴 하지만은 나는 커비보다는 벌랜더가 조금 더 걱정이 되네. 혹시라도 이 경기가 이변이 발생한다. 이변이 안 발생하면은 그나마 양팀 다 잘 던지고 언더 뜰 것 같은데 이변이 발생한다면은 조금 더 벌랜더 쪽에서 사고 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에 빠따상으로는 양팀 다 둘 다 별로야. 그나마 휴스턴이 뭐 타율 같은 거나 홈런 개수나 이런 것들 낮기는 했는데 최근 경기들도 휴스턴과의 시리즈에서 시애틀이 6안타 7안타 휴스턴도 6안타 5안타 휴스턴도 빠따 부진에 빠졌어요. 이러다 보니까 나는 그냥 언더만 보고 싶어. 이 경기는 내일 그래도 양팀의 빠따상으로는 이렇게 OPS 차이도 휴스턴 쪽이 훨씬 더 우위인데 우한 상대로 원정 밤경기 이런 경우에서는 휴스턴의 OPS가 상당 부분 활약을 한다. 근데 홈에서의 이점이 크게 있는 커비다. 이러면은 커비가 조금 호투할 가능성을 내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까지 보시는 분들은 뭐 시애틀 사이드 보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저는 근데 배당 메리트가 별로 없다고 보고 그냥 저는 언더 정도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요. 오늘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결승이 있거든요. 피오렌티나랑 올림피아코스 붙는데 이게 또 그리스에서 펼쳐져요. 올림피아코스가 그리스 팀인데 원래 옛날부터 유럽 대륙컵에서도 이 그리스 원정은 좀 힘들기로 유명합니다. 그래갖고 오늘 피오렌티나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감내를 해야 될 텐데 오늘 경기장이 OPAP 아레나라는 데가 파나티나이코스 홈구장이거든요. 근데 이 파나시나이코스랑 올림피아코스는 원래 옛날부터 엄청난 라이벌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리스에서 펼쳐지니까 올림피아코스 홈 관중들이 많이 오긴 올 텐데 뭐 이탈리아 팬들 원정 관중들도 많이 응원 가겠죠. 근데 이게 가장 큰 라이벌 중에 하나거든요. 두 팀 다 원래 이제 좀 그리스 무대에서는 좀 오랫동안 이렇게 좀 위쪽에 있었으니까 이게 그 결승전에 오른 팀이 가장 큰 라이벌이고 본인들 홈에서 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좀 부정적인 그런 영향력을 펼칠 가능성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까지 했거든요. 왜냐하면 올 시즌에 얘네가 올림피아코스랑 파나시나이코스 더비 매치에서 폭동이 일어난 적도 있어요.
막 관중들 이런 소요 사태까지 일어나고 할 정도로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파나시나이코스 홈팬들이 뭐 올림피아코스 팬들한테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나는 이게 물론 그리스에서 펼쳐지긴 하지만은 올림피아코스도 완전히 이렇게 좀 물론 뭐 이동거리도 짧고 좀 비교적 뭐 기후라든지 이런 것들이 편안하긴 하겠다 이런 건 있어도 아주 뭐 혼발을 엄청나게 받는 그런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네. 부가적인 요소지만 그런 것들 얘기 좀 해보고요. 개인적으로는 또 이제 제가 이탈리아 팬으로서 피오렌티나를 응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거슬리는데 피오렌티나 역시 6컨에서는 가장 첫 경기 라피드 비나한테 한번 패했던 거 말고는 모든 대회에서 무패 행진 중이거든요. 이런 것들 보면은 마냥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드네요. 그래서 이것도 딱 그냥 고배당 노리기가 적합할 것 같아. 지금 배당도 피오렌티나가 정배인데 사실 나는 피오렌티나가 정배받는 거는 좀 애매하다 이런 생각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글쎄 왜냐면 피오렌티나도 요즘에 이제 가에타노 카스토로벨리 같은 애들도 돌아오고 하면서 원래도 좀 전력 자체도 유로파 컨퍼런스 무대에서는 작년에도 결승 올랐고 올 시즌도 꽤나 비빌만 하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뭐 무승부라든지 피렌체 햄무 이런 거 때리고 싶은데